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원바이오텍 김학진입니다. 2024 혁신 바이오 신약 개발 릴레이 세미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6회차에는 PCI 파마 서비스와 송도 컨설팅 그룹의 이용민 매니저님이 의약품 카트리지 생산에서의 성공 사례, 요즘 핫한 위고비를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오늘은 제가 카트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워낙에 위고비라는 약품이 핫한 약품이어가지고, 위고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카트리지 생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어렵고, 네, 챌린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위고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회사가 네, 개발을 하였으며, 이제 주로 비만 또는 과체중, 그래서 그 과체중 중에서도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약물 유형은 GLP-1이라고 하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수용체 작용제인 거고요. 저희 GLP-1 자체에서 저희 식욕 조절, 혈당 관리를 돕는 호르몬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목적은 이제 원래 노보라는 회사 자체에서 워낙에 당뇨병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개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체중 감소 및 장기적인 체중 유지, 그리고 BMI가 높은 성인에 따라서 또 특정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 처방이 되고 있고,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 아동에도 승인이 돼서 12세 이상,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유아 비만이라고 하나요? 네, 비만에서도 지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작용 기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릴 수 있겠지만은 간단한 거는 식욕 억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포만감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줄이면서 네, 살을 뺄 수 있게 도와주고 음식을 또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래 배부르게 만드는 부분. 거기에 추가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거. 네, 사용 방법은 그러니까 피하 주사라고 해서 서피텐스 인젝션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시는 펜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서 피하에 찔러서 처방을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는 뭐 1회 투여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사 부위는 뭐 복부, 허벅지 상완 또는 저희가 피부층에 네, 피하에 들어갈 수 있게 네,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효과가 워낙에 좋아서 네, 요즘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임상시험에서 봤을 때 평균 이제 15%에서 20%의 체중 감소를 경험을 했고, 꾸준하게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많이 살을 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단지 이제 모든 약들이 다 동일선상에서 좋은 점만 있는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부조금에 들어가는 뭐 메스꺼움, 구토사스타 변비,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있고요. 네, 갑상선암 위험이 있는 부분도 네, 지금까지 확인이 되었지만 일단 네, FDA 승인이 됐고 한국에서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노보에서 나온 두 가지 약물이고요. 오젬픽도 같은 성분 세마글루타이드이지만 주로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사용이 되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GLP-1 약물의 삭센다라든지 주로 이제 엘라이 릴리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뭐 릴라글루타이드, 면본자로 기타 등등 다른 비만 치료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 자체는 네, 지금 한국에서 2024년 10월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가격은 대략 한 펜에 37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으며 월에는 한 80만 원까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간 매출일 것 같아요.
노보디스크 연간 매출이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아마 한 54조 원 정도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위고비랑 오젬픽에 나오는 매출이 1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플라이가 모자라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약물이고, 그래서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약 하나가 정말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정도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AI한테 한번 펜 카트리지 시스템을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되게 미래적인 그림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좀 궁금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어쨌든 AI가 이렇게 그려준 그림이고, 실제 오젬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전부적인 하나의 펜인 거고요. 그래서 이 펜이라고 있는 시스템 안에 펜 윈도우가 있고, 요 안에 지금 카트리지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도어스 카운터, 도어스 포인트, 도어스 셀렉트, 도어스 버튼, 기타 등등 어셈블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 오젬픽 같은 경우는 그냥 찌르기 전에 리드를 붙여서 찔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도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오젬픽이든 위겁이든 카트리지, 그러니까 요 어셈블리, 펜이라고 하는 어셈블리 안에 카트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 카트리지 시스템이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의사 치료를 의사 방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자가로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방문이라 필요한 시간 소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수 있고, 집에서 안전하게 알맞는 용량을 인젝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그만큼 그러면 의사들이 뭐 당뇨라든지 비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회사에서도 의사를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 집에서 안전하게 홈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가장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사제 쪽에 좀 종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바이알 제제, 뭐 주사기 제제, 그리고 또 카트리지 제제, 이렇게 나눴을 때 봤을 때 카트리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좋은 점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어드밴스 되어 있고, 컴파일런스가 쉽고, 인젝션 같은 경우도 쉽게 찌를 수 있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는 요즘에 ESG라든지 기타 등등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펜 시스템을 리유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API를 뭐 싱글 도징이 됐든 멀티 도징이 됐든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API 원료가 나와서 주사제로 넣을 때 큰 바이알에 벌크로 넣게 돼가지고 API를 버리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API를 끝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어셈블리까지 다 되어서 나오는 펜 카트리지 시스템이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을 이미 확인되었고, 심지어 아까 보신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니들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니들은 안에 숨어 있고 그 안에서 인젝션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바늘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원료가 액체로 되어 있는 원료가 있고 동결건조로 되어 있는 원료가 있거든요. 뭐 액체로 되어 있는 원료에서 이 싱글 챔버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 펜이랑 오토인지 시스템을 들어가서 싱글 도스, 멀티 도스, 뭐 디스포서블 유즈able 이렇게 가능하고 또 동결건조가 불가피한 약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듀얼 챔버 카트리지라고 해서 한쪽에는 딜루언트가 들어있고 한쪽에는 동결건조된 API가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펜인의 온조이트 시스템으로 맞춰서 투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외에 지금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니드 프리 인젝션, 뭐 패치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패치 펌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패치 펌프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게 돼서 뭐 한 달을 착용하고 있다거나 한 일주일을 착용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그게 몸에 분산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크 시리즈 필링 프로세스, 지금 카트리지가 어떻게 필링이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속기 얘기하는 그 주사기, 뭐 카트리지, 글라스 배럴이라고 하는 유리가 결국엔 프라이머리 패키징 모터를 해서 필링 사이트로 가게 되고요. 그 유리를 처음에 이제 워싱을 하게 되고 실리콘화이드 도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균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링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바이알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사기라든지 PFS 큰 차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카트리지의 쉐입 자체가 바이알처럼 생겼지만은 바이알의 작용이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카트리지 자체로만은 인젝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트리지라는 제재는 어찌됐든 펜 시스템이든 오토 인젝터든 같이 어떤 어셈블리 시스템과 같이 맞춰서 인젝션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점도 있을 뿐더러 주사기와 같이 뒤에 이 러버 스타퍼라고 하는 고무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고무제에 따라서 또 실리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실리콘 도포를 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도 있기 때문에 클로저라고 하는 크림캡 그리고 글라스 배럴, 러버 스타퍼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아야지 결국에는 어셈블리 단계로 넘어가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아까 보여드렸던 워싱, 실리코나이제이션, 스테리라이제이션, 필링, 패키징을 봤을 때 워싱도 어떻게 보면은 멸균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워싱의 그 워싱을 하면서 파티클 레벨을 줄일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리코나이제이션 부분도 이제 이거는 주사기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리콘을 도포를 단순히 한다고 해서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단순 도포로만 해가지고 과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액과 닿았을 때 이슈가 없느냐에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사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실리코나이제이션이 뭐 베이크인이 됐든 아니면 그냥 스프레이언이 됐든 요 실리콘 레벨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코나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원액과 닿았을 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멸균 처리에서 나오는 이제 멸균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드라이 히스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디프로제이션을 할 거냐? 오토클레이브를 할 거냐? 기타 등등의 스테리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필링 같은 경우는 또 추후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카트리지 포맷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1.25에서 뭐 많게는 5mm, 요즘에 10mm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필링을 할 때 어느 정도 필링을 해야지 알맞는지 그리고 그 필링을 하면서 에어버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패키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카트리지는 이 카트리지 자체만으로는 인젝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뭐 싱글 도스 펜으로 넣을 건지 멀티 도스 펜을 넣을 건지 아니면은 카트리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리유저블을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할 건지 그리고 아니 또 오토 인젝터에 넣을 건지 이거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카트리지를 필링을 할 때까지의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은 패키징에 대한 요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뭐 바이알이든지 주사기라든지 카트리지 이런 제재들을 다루다 보니까 솔직히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단순하게 이 필링만 고려해야 될 것 부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가서 어셈블리 부분, 패키징의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좀 예, 많이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BD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카트리지 생산 얼마면 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솔직히 금액에 대한 부분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제재로 넘어가기 위해 그게 바이알이든 주사기든 뭐 아직 뭐 프리클리니칼이든 여러 가지 다른 단계에서 단순하게 카트리지의 제형으로 바꿔가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좋게 2년, 3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노브노디스크라든지 릴리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수년간 네, 단련해온 이 기술력과 그리고 상업을 통해서 이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트리지 디벨롭먼트 할 때 뭐가 어려운지. 물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뭐 시간상의 부분들도 있고 대략 이렇게 10가지의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챌린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어버블, 필링 볼륨, 스타프 포지셔닝, 실리코니제이션, 크림핑, 멤브레인,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한 BLGF라고 하는 브레이크 루드 앤 글라이드 포스, 릭 테스트, 캐뉼라 타입, 그리고 컨비네이션 프로덕트까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어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버블의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필링 볼륨과 이제 네,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헤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채우냐 적게 채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ISO 11608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제재가 그러니까 원료가 억시즌 센시티비티가 있다. 산소에 민감하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헤드스페이스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헤드스페이스를 좀 더 많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지 맥시멈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많이 헤드스페이스는 할 수 없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이 헤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필링 볼륨이랑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에어버블 사이즈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네 에어버블에 대한 사이즈의 부분 그리고 필링 볼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탑퍼에 대한 부분 요 세 개가 다 비례가 돼요. 에어버블이 많게 되면은 그만큼 필 볼륨이 적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타퍼 포지션이 그만큼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에어버블이 적게 되면은 필 볼륨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스타퍼 포지션이 또 앞으로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굉장히 베리어블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가장 많고요. 솔직히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단순하게 잡고 간다기보다는 원료에 따라서 여기 넣는 API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장 큰 이유, 이 스타퍼 포지셔닝을 얘기하는 요 뒤에 들어가는 요 고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타퍼 포지셔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카트리지란 아이는 어셈블리에 들어가야 되고 어셈블리랑 같이 해서 펜 시스템과 같이 컨비네이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 있을 때 스프링이 어느 정도의 힘을 작용해가지고 이거를 밀 수 있는지 에어버블을 줄일 것인가 에어버블을 늘려가지고 뭐 휠링볼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은 조 스타퍼는 어차피 실리콘이 되어 있는 실리코나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이 글라스 베럴 안에 있는 아이이며 결국 너무 뒤로 가게 되면은 필 볼륨이 너무 많게 되면은 운송을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리코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주사기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필필스인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리콘을 단순히 스프레이로 할 거냐 아니면은 베이턴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실리콘을 하면서 이 내가 안에 있는 원료랑 API랑 맞았을 때 이슈가 생기느냐.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일리아든지 루센테스는 눈에 들어가는 네, 주사제의 경우에는 이 실리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리콘 프리라는 네, 그런 주사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패키지, 이제 주사기 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실리코나이제이션, 이 실리콘이 얼마만큼 독보가 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스타퍼가 얼만큼 잘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잘 움직이면은 아까 말씀드려도 어셈블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서 얘를 뺄 수 있느냐, 인젝션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다 달라져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break loose and glide force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긴 한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여 이 스타퍼를 밀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원료가 빠져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게 실리코네이션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이제 크림핑도 이거는 또 주사기에는 아니고 바이알에는 많이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 크림핑도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그럼 이 크림캡을 하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바이알은 워낙에 다이아미터가 크기 때문에 크림캡을 하는데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지만은 이 크림캡에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크림캡은 워낙에 작은 다이아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크림캡을 할 때 들어가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안에 이 고무인데요. 이 고무가 카트리지의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가 인슐린을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멀티 유스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멀티 유스를 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원료가 인젝션이 됐다가 다시 닫혔다가 또 다시 열려서 또 다시 인젝션 했다가 멀티 유스를 하게 되면 왔다 갔다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테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멸균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중요하고 그리고 딱 봐도 이 저희가 뭐지? 뭐 콜라를 사든 물을 사든 그럴 때도 저희가 이 밖에 어떻게 됐나 뚜껑이 어떻게 됐나 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뚜껑이 뭐 잘못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튀어오르다든지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크림캡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멤브레인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거고요. break loose glide forc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포 포지션이 실리콘된 글라스 파일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여기 이게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기기는 이렇게 카트리지가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 뒤가 스타퍼예요. 여기 정도까지 있었겠죠? 이 스타퍼를 누르면서 이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인가. 그래서 이 힘은 결국에는 펜으로 어셈블리가 될 때, 오토 인젝트로 어셈블리가 될 때, 이 정도의 스프링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나올 때, 어, 어느 힘을 가지고 그 리드를 통해서 나가는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사기랑 동일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카트리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보신 이 크림캡과 멤브레인이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리키지가 나오는지, 눌렀을 때 이미 니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프레셔가 됐든 사람이 힘으로 누르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 눌렸을 때 어느 정도의 리키지가 발생할 수,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이 리키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캐뉼라 타입은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뭐 29G, 뭐 31G 니들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그 브레이크 루즈 앤 글라이드 포스가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니들 사이즈가 넓은 걸 쓰면 넓은 걸 쓸수록 그만큼 나가는 포스는 클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니들이 크니까. 그러면은 이 단순 힘에 대한 작용, 힘에 의해서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그 힘과 시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 몸에 찌르는 거기 때문에, 넓은 경우에 너무 빨리, 너무 강한 힘으로 빨리 나가게 되면은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맞을 거고, 아프지 않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threshold를 가지고 니들을 만약에 줄인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슈가 뭐냐면 너무 길게 맞게 돼요. 왜냐면 같은 힘을 가하지만은 니들은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인젝션이 느리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느리면은 셀프 인젝션 할 때 다 사람들이 못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들고 그 누구도 1분 이상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10초, 15초, 뭐 길어야 30초 정도인데 그거에 맞춰서 맞는 글라이드 포스라고 그거에 맞는 다이아미터를 결정하는 그 29G, 31G, 27G 이 게이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이즈이기는 한데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되고 그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는 나오는 인젝션의 티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필링 볼륨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필링 볼륨이 당연히 어느 정도 체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에 맞는 도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카트리지입니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어셈블리를 했을 때 어떻게 어셈블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힘을 가해야 될지 어떤 스프링을 써야 될지 그것까지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뭐 서플라이 A 29G와 서플라이 B의 29G의 이 뉴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다이아미터라고 생각했던 니들이지만 결국에는 글라이드 포스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 글라이드 포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셈블리를 하든 어떤 거에 정확히 어떤 뉴턴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순하게 지금 뭐 29G를 할 거야, 31G를 할 거야, 당연히 31G가 더 얇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이 가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 강한 힘을 가할 때 어느 정도의 인젝션 타임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덜한 힘이 강해진다고 해서는 얼마만큼의 빠르게 인젝션을 투여가 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컨비네이션 말씀을 드리자면 또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오토 인젝터랑 좀 다르게 오토 인젝터는 이제 주사기에 들어가는 거고 펜 시스템은 카트리지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카트리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싱글 유스, 멀티 유스가 가장 있고요. 멀티 유스 같은 경우는 이 카트리지가 안에 들어가서 카트리지는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니드만 바꾸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주사기와 오토 인젝터로 하는 거는 주사기를 토대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PFS를 토대로 그걸 덮어서 결국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주로 싱글 유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정말 고려할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주사기는 그나마 주사기 그대로 핑거 프렌즈랑 뒤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찌를 수 있게 뭐 세이프티 가드를 통해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솔루션이 있지만, 정말 카트리지는 어셈블리를 통해서 펜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솔루션이 없거든요. 그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셈블리를 하는 회사, 그게 뭐 대표적인 뭐 입소메드, SHL, BD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은 이 회사들이랑도 어떻게 카트리지랑 맞춰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FDA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러그 프로덕트냐 드러그 디바이스냐 이거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그 프로덕트로서 말 그대로 프리필 시린지가 됐든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프리필 시린지 또는 바이알이랑 그냥 단순 바이알이랑은 다르게 카트리지로서 드러그 프로덕트라는 CFR을 내게 됐고 준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어셈블리에 해당하는 펜 시스템이라든지 오토 인젝터든지 그건 또 다른 CFR을 준하여 가지고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는 어떻게 보면 드러그 프로덕트라고 하는 DP 쪽과 그리고 드러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쪽을 둘 다 준수해야 된다는 게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싱글 엔티티 프로덕트이라고 할 수 없고, 컨비네이션 프로덕트로서 DP와 메디컬 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그래서 CFR 210, 211, 추가적으로 CFR 820까지 준수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카트리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개발을 하면서 솔직히 어그러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 GLP-1을 지금 개발하시고 있는 분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카트리지 뭐 말 그대로 위고비나 오셈픽처럼 카트리지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 카트리지를 가기까지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고 챌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미리 파악하고 이해하고 개발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아닙니다. 네. 이게 조금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디벨롭이 아니라 리서치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요약이랄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요약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단순 주사 제제라고 하는 게 저희가 쉽게 보는 그 바이알 포맷으로 들어가는 리퀴드도 있고 액체도 있고 동결건조도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그게 PFS라고 하는 주사기가 됐든 카트리지가 됐든 이 넘어가는 단계가 상당히 어렵다. 어렵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특히 이제 리서치에 계시는 분들, 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CMO를 진입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이게 뭐가 어렵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액체를 SCP 저희 소꿉장난 할 때 여기에 네. 넣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담으면 배움, 되는데, 그죠? 그냥 여기에서 일로 물을 담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 그냥 우리 그 주사기든, 코카콜라 담듯이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죠. 이것도 동결건조 파우더 된 걸, 녹여서 여기다 넣으면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네, 정말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워싱, 실리코나이제이션, 스테릴레이션, 필링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단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노하우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사람한테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멸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멸균. 네. 멸균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사람이 맞게 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서 갈려다가 예, 갈 수도 있죠. 안 갈라고 주사 네네네. 맞았다가. 그러면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이 멸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멸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개발 기간이라든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이제 리퀘스트를 받으면서 이거 뭐 6개월이면 되지 않아요? 뭐 얼마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고 네,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올라온 질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카트리지를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위고비뿐만 아니라 카트리지를 활용하여 성공한 다른 의약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시작한 거는 인슐린이고요. 네. 물론 인슐린. 저희가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가장 처음으로 나온 이 카트리지 제형이라고 보셔도 네,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카트리지, 왜냐면은 자기 그 몸에 맞춰서 다이아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요 샘플이 있어서 갖고 올게요. 네. 그래서 요 안에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되는 오, 거고요. 독일어 있어 보입니다. 영어입니다. 죄송해요. 아, 안갑질게요. 네. 네, 여기에 이제 니들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요 보여드렸던 오젬픽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다이얼 도스예요. 이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거에 따라서 도스가 올라가죠. 24 마이크로, 28 뭐, 마이크로. 예, 이런 식으로. 끝 쭉쭉 빼면은 네. 아, 요거에 맞게, 단위가 ml인가요? ml이겠죠? M, 점 ml이겠네요. 네, 점 점 ml. ml. 아, 0.01부터 0.60이니까. 아, 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42 하면 420 마이크로인가 봅니다. 네, 42면은 0.4이니까 네, 420 맞죠.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뒤에 네. 누르면 돼요. 물론 너무 지금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슐린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렇구나. 추가적으로는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네, 그,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네, 요 펜 시스템, 카트리지 시스템으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요 내용은 조금 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른 질문 하나가 올라온 게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트리지 실리콘 도포 건조를 순차적으로 충전 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워싱이랑 실리코나이제이션, 스테리라이제이션까지는 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아하. 그리고 대부분은 필링까지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멸균 처리까지 다 했는데 네. 이거를 다른 데 뒀다가 다시 필링을 하면 디비에이션이 날 수도 있거든요. 멸균 처리가 잘
다시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걸 다시 뭐 싸가지고 뭐 기타 등등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지금 워싱서부터 필링은 한 클린룸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네, 해썹 뭐 이런 거 보면 왜 물동선, 인동선 따져가지고 딱 그 안에서만 이게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도 뭐 못하게 하는 것을 문서로 하죠.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이쪽 그 필링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클린 룸에서 프로세스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그렇죠. 사실상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보통 주사 PFS를 다루거나 카트리지 제형을 다룰 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는 글라스 업체들, 유리 업체들이 멸균 처리가 된 음. 주사기 또는 카트리지 제공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요 부분까지는 와싱, 실리코나이제이션, 스테리라이제이션까지는 다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CMO로 왔을 때 아니면 회사로 갔을 때 필링에 대한 부분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이슈는 뭐냐? 특히 실리코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도포가 됐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덜 도포가 됐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음, 단순하게 주사기 업체에서 유리 업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해가지고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믿고 필링을 해버리면 원료가 너무 아깝다 보니까 그 비싼 API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워싱 실리코나이제이션 이거를 pre-sterilize, pre-fill syringe, 뭐 pre-sterilize 카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멸균 처리가 된 것들은 그러면 실리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요즘엔 뭐 노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레벨의 실리콘이 도포가 되었으며 이게 과연 내 원료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리코니아날레이제이션이 일종의 표면 처리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요 러버 스타퍼라고 하는 건 네, 예, 고무잖아요. 예, 얘 유리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윤활유처럼 도포가 안 돼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 그 도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예. 얼만큼 했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게 결국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밀어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가느냐일 수 있고 그것이 네, 흡수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 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리콘이 없으면 밀리지가 않으니까요. 네. 배돼지에 결국에는. 찔러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있으면 계속 배돼지가 아프니까요. 그러면 정말 큰일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 이제 결국은 윤활의 역할도 하고 뭐 네, 예, 다양한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약물이 그 유리 벽면이나 플라스틱 벽면 쪽, 아예 안쪽에 이게 흡착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었어서 그런 것도 이제 흡착이 되면서 단순하게 흡착이 되면 괜찮은데 네. 이 실리콘이라는 아이와 맞아서 데그레데이션이 되거나 아그리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오우와 그러게 그러면 안 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프로틴이 그러면 안 돼요. 단순하게 요 안에 용기 안에서만 있었는데 어 굳어버려요. 어우, 아니면 뭐 파티클이 생겨요. 어우,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하이드로필리시티랑도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제형 쪽에서도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네, 리서치 단계에 계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 다른 질문 하나 있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우리 이상우 선생님이 실물로 보여주시니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미립자가 현탁된 액체의 경우 카트리지와 캐놀라의 안에 남아있는 볼륨은 어느 정도인가요? 입자가 걸릴 수도 있나요? 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캐뉼라 타입이랑 다이아미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카트리지에 단순하게 얼마가 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네. 이거를 찔러내면서 그 미는 힘에 따라서 한 번에 다 밀 수도 있고 나눠서 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밀입자의 형태가 클수록 당연히 큰 다이아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거를 한 번에 다 뺄 거냐 아니면 나눠서 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남느냐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러버 스타퍼가 어차피 여기서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요게 결국에는 요게 딱 맞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요 윗부분에 딱 맞게. 그래서 요게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플랫하게 보이긴 하는데 조금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최대한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얼만큼은 뺄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하, 얼만큼이 나갈 거냐. 네. 계산을 아까처럼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음, 뭐 420ml 이렇게 420 마이크로죠. 네.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나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SJ 방 선생님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 결국은 잘 개발돼서 잘 생산이 되는 친구가 소위 말해서 고객이잖아요. 고객한테 딜리버리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그때 단계까지 어떠한 실수나 오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점이 이런 그 워싱 단계나 실리코나이제이션이나 등등에서의 가장 주안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염이라든지 컨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설명 주실 때 실리코나이제이션이 어떤 걸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할 때 주사기를 만드는 부분에게 다 맡겼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잘못된다기보다는 실리코나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뭐, 요즘에는 프리스터라이즈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 의약품이 뭐, 바이오시밀러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큰 이슈는 없겠지만은, 새로운 의약품이고, 바이알로만 했을 때는, 바이알은 실리콘화이제이션이 없거든요. 실리콘이 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알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주사제로 넘어가고 싶다, 뭐 카트리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변수가 생기니까. 또 주사기의 경우에는 텅스텐에 대한 민감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위에 아, 올라가는 니들이 꽂혀버리기 때문에 네. 그 니들은 주로 텅스텐으로 텅스텐. 이어져 있고 그 텅스텐과 의약 원료가 만났을 때의 이슈, 이슈. 실리콘이랑 만났을 때의 이슈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와, 이거 나노 세계네요, 여기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대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리서치 하시는 분들 대전에 많으시긴 하죠. 그 개발 잘 되면은 이제 이런 제형이라든지 DSDP라든지 이런 거는 맡기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매니저님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어떤 특정한 기업이겠죠, 주로. 기업에서 제형에서부터,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형까지를 커버를 다 한 상태에서 잘 아는 상태가 되어야지 정말 잘 팔리는, 정말 웰메이드 그런 의약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 예를 들어 모 회사와 같이 일을 했는데 이게 BLGF가 아까 말씀드린 이 브레이크루스 글라이드 포스가 매번 다른 거예요. 음, 이게 왜 다를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CMO 나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아, 고객사도 고객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BLGF와 다른 이유, 이게 디비에이션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뭐가 이슈가 있을까라는 걸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CMO가 이거 달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나도 몰라, 이러면은 그건 길게 갈 수밖에.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데 다 아니야 이러면은 뭐가 문제였을까? 실리콘 문제였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어우, 거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그게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 루커스를 찾는 거랑 너네가 이거 된다고 했잖아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찾는 거랑은 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허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맹점을 좀 알고 계시면 그게 단순 CMO랑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될 때도 그런 맹점들을 찝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는 단계에서 트러블을 만나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것과 해보니까 이상한데? 해서 이제 뭐지 해가지고 스터디를 해가면서 트러블을 만난 다음에 트러블 슈팅하는 거는 천재 차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네. 약물의 어떻게 보면 성과나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지? 성과는 이제 정량적인 거고 되냐 안 되냐를 가를 수 있는 지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제 리서치 단계에서 많이 보시는 것들은 MOA, 말 그대로 메커니즘 맞아요. 액션을 네. 많이 보시고 그게 핵심적인. 결과가 잘 나온다. 이거를 보시는 게 맥락인 건 맞지만 결국에 D 단계에 넘어왔을 때 이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임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런 디테일까지는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냥 맡기면 알아서 넣어주겠지. 라고 네.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예전에 네.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없으시죠, 요즘엔? 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이 왜 이렇게 많네요, 오늘. 자, 캡의 실링 후. 이제 부끄러운데 네. 이거 다음 단어 뭔지 모르겠어요. CCI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까요? 들어본 것 같아요. CCIT라고 써 있나요? CCI라고만 되어 있긴 합니다. 컨테이너 클로저 인테그리티인 것 같은데요. 어, 아니, 이게 실력자분들이 이렇게, 아니, 내공들이 왜 이러셔? 잠깐만.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림핑을 하고 나서 예, 이거는 근데 바이어리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예. 크림핑을 하고 나서 다 이제 클로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클로저 인테그리티 테스트 CCIT라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이거를 크림핑을 했을 때에 당연히 맞는 패키징이랑 원료를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배치를 돌리긴 하겠지만은 그 엔지니어링 배치를 토대로 저희가 CCIT, 그게 블루다이가 됐든 뭐가 됐든 CCIT를 컨테이너 클로저 인테그리티를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크림캡에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스타퍼링에 이슈가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게 크림핑을 하고 나서 제조가 완료된 택 배치다 엔지니어링 배치를 가지고 CCIT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 합니다. 다른 질문은 점도가 있는 액체. 한숨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한숨 나왔고요. 자, 점도가 있는 액체에서 기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네.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점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센터 포인트에 따라서 필링이 되냐 안 되냐도 있을 거고요. 물론 정말 젤 같은 거는 보통 카트리지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없고 어, 일단 점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가정하에 이거를 미니마이즈 헤드 스페이스로 가져갈 거냐 또 있고요.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 공간 말씀이시죠, 지금 요 위에 네. 공간이요. 예, 요 예, 위에 들어가는 공간이 예. 저기 왜냐면 점도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그 뭐지 옥시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에어가 네네. 왜냐면 요 네. 헤드 스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그거는 산소가 들어가는, 옥시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미니마이즈 헤드 스페이스, 물론 카트리지는 이거를 뒤집어서 필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헤드 스페이스 컨트롤이 가능한 건 사실인데,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뭐, 나이트로젠 오버레이를 통해서 옥시전 산소를 줄이는 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단순하게 점도가 높은 것과 그러니까 그 헤드 스페이스와의 연관성을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점도가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좀 기포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고 한 점이 이제 근데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필링 스피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네 예. 빨리 저희가 막
그런 슬라임 가지고 놀다 보면 안에 기포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음, 빨리 넣게 되면 그만큼의 기포를 머금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점도가 높을수록 또 이건 좀 자세한 얘기지만은 펌프도 바뀌어야 되고요. 펌프에 따라서 그만큼의 필링 스피드, 넣는 스피드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게 shear stress라고 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고 shear stress가 세다 보면은 점도도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은 디그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우, 네. 네.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을 염두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머릿속에서 드는 이미지는 그냥 물을 통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랑 물엿. 그렇죠? 그렇죠? 물엿을 이렇게 담으면 이게 하루 종일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담기 위해서는 좀 뭔가 그 헤드 스피드, 그 펌프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물엿도 이렇게 보면 안에 기포들이 이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어떤 그 단계, 그러니까 샘플이라든지 우리의 소위 말해서 그 제품들을 담기 전에 그 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담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여기 말씀 주신 이 헤드 스페이스 부분, 여기에 있는 버블, 뭐, 나이트로젠이든 뭐, 옥시젠이든, 버블들이 네네. 결국은 운반 과정이라든 이런 거에서 섞여져 가지고 안으로 녹아 들어갈 흔들릴 수 수도 있기 있고요. 때문에 헤드 네네. 스페이스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단순해 보이면서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미니마이즈 헤드 스페이스 부분이요. 상당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면 여러 가지의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타퍼 포지션, 필 볼륨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 거고 에어버블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에어버블 사이즈는 있는 게 운반을 할 때 좀 더 운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1차적으로는 그 답변으로 보자면은 제형 부분에서의 최적화와 그 에어를 최소화하는 방식,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한 일반적으로 DP와 디바이스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DP에 대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 카트리지가 될 수도 있고 PFS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앞단락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샘플이 있어야 그 샘플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엔 샘플이 나와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DP만 봤을 때 뭐 단순한 주사제다 아니면 카트리지다를 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이 엔지니어링 배치까지는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엔지니어링 배치가 생산되면은 그걸 샘플을 가지고 메디컬 디바이스 업체와 함께 어셈블리 회사와 함께 같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도 1년 정도, 1년 이상은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배치 이후에 1년 정도가 소요가 돼서 뭐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라미터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사실이긴 하나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총 2년 반 정도가 돼야 그래도 GMP 배치와 함께 어셈블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은 대략 한 연 단위가 2년까지도 2년 이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 맞습니다. 주셨는데요.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대전에 R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회사 중에 알테오진 있죠. 네네. 이름에도 알테오진이 들어가죠. DS에서는 디테오젠이었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형 쪽, 그 SC 제형으로 현재 이제 굉장히 큰 기술 수출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SC 제형이 결국은 피하 지방에다가 자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배에다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제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국은 R을 이해한 상태에서 D까지도 그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전처럼 그렇게 큰 어떤 폭발력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나. 반대로 D에 계시는 분들도 앞쪽에 R을 만약에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IT 쪽에서는 뭐 풀스택 개발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저도 R 쪽으로 네. 어떻게
영역을 이렇게 넓혀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관심도 많이 있고, 뭐,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당연히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R과 D가 따로 갈 게 아니라 R과 D가 같은 접목상에서 가야지, 그리고 두 개를 다 같이 봐야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새 뭐 이미 뭐 압제제라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ADC라든지 뭐 카티 뭐 셀진 테라피 이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R에서 D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이 제재들은. 맞아요. 예, 네. 거기가 교량입니다. 교량 완전. 네. 그렇기 때문에 R을 모르면 D를 못할 거고 음, 그래서 그 R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더 많을수록 네,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재 시대에서의 정답은 전문가들끼리의 믿을 만한 전문가들끼리의 협업, 협력, 컨소시엄 등등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파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숙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J방님께서 많은 질문에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바바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훈훈하게 네네.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매니저님 혹시 그 미래 비전이라든지 뭐 이게 요즘에 이런 목표가 있다 이런 거가 좀 있으실까요?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음,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제가 카트리지가 아직까지는 OML이 맥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거보다 큰 부분, 크게 생산되는 유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유리가 아,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게 이제 필링이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런 오토 인젝트나 펜 시스템에 넣지는 않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인바디라든지 뭐 펌프라든지 뭐 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 펜을 받아서 찌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붙일 거만 있으면 아, 쭉 가는 거니까. 물론 한 달에 됐든 두 달에 됐든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IT와 저희의 바이오가 네, 산업과 궁극적으로 매치가 돼가지고 더 편리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미래에는 그런 기술력들이 더 많이 이제 나와서 더 많이 발명돼서 네, 또 다른 영역으로 뻗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저희가 펀더멘탈하게 보는 이 멸균 제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은 요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계라든지 새로운 메디컬 디바이스라든지 뭐 새로운 뭔가 됐든 그런 거에 같이 접목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나오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다양한 응용들이 아마 네네.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매니저님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